안녕하세요. 샤론코치님입니다. 네. 오늘은 수능 날입니다. 아마 전국의 많은 종교기관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것이고, 당사자인 학생은 물론이고, 네, 우리 수험생 부모님들께서는 마음을 졸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이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의 교육과정을 정말 한날에 평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재수, 삼수, N수생들이 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또 마지막 평가를 보는 학생들의 그 마음은 상당히 복잡할 것입니다. 네. 느껴지겠죠? 저도 수능을 2번 치렀죠. 아이가 둘입니다. 위에 아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딸. 딸은 수능을 2번 치렀고 아들은 수능을 한 번도 안 봤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입시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학생들은 다 수능을 보고 하죠. 1교시 국어 시험 때 얼마나 이제 좀 그래도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바로 이어지는 또 수학에 영향을 미치죠. 보통 이제 문과 최상위권 학생들 이제 제2 외국어 5월 한문까지 마치고 나오면 정말 어두워집니다. 요즘 11월에 보통 이제 목요일날 수능을 보는데 들어갈 때도 깜깜할 때 들어가고 나올 때도 거의 햇빛이 없을 때 나오거든요. 멀리서 이제 교문에서 아이가 이렇게 내려오면 어깨만 봐도 엄마들은 압니다. 시험을 잘 봤구나. 시험을 못 봤구나. 그래서 진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던 안 했던 그 시간을 견딘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아주면 정말 눈물이 막 줄줄줄줄 흐릅니다. 제가 오전에는 이제 우리 CNA 여성 원장님께서 책을 한 권 또 새로 내셨어요. 입시 독서에 관련된 책인데 그 책에 대한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수능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잊혀지지 않죠. 엄마들은 출산의 그 순간도 기억을 하지만 수능을 보는 순간도 기억을 합니다. 저도 2번 수능을 치르면서 한 번은 절에서 보냈었었고 또 한 번은 집에 와서 보내기도 했고 첫 수능 때는 아이가 가장 잘했던 수학 과목에서 시험을 못 봐가지고 또 그날 또 밤에 오후에 서울대 1차 발표가 있거든요. 그거 떨어졌다는 소식 들으면서 밥도 못 먹고 식구들도 다 굶고 그랬고요. 두 번째 수능 때는 봤더니 좀 표정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매운 걸 먹고 싶다. 그래서 하여튼 매콤한 뭔가를 먹었던 것 같아요. 딸이 이제 외대부고 나왔으니까 그 용인 지역 어디에서 또 그때는 시험을 봤었고 두 번째는 여기 경기여고에서 시험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은 잊지를 못한다. 그래서 오늘 수능을 보는 많은 학생들이 특히 이제 고1, 고2가 기존 입시고 지금 고1부터는 새로운 입시를 치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수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고민할 거는 나중에 고민하자가 제 생각입니다. 지금은 그냥 오늘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운 좋게 모르는 것도 맞힐 수 있고 아는 거는 100% 맞히고 때려 맞힌 것도 맞을 수 있는 그런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엄마도
좀 배짱 있게 그래 뭐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 중요하죠. 물론 저도 잘 못합니다. 저도 아이들이 이제 저도 지금 아직 그 둘째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로스쿨이라는 거는 인턴 그다음에 취업 이런 것들을 계속 3년 동안 막 계속 도전을 하거든요. 근데 뭐 도전하는 내내 성공하나요? 실패도 많죠. 또 그런 거를 겪으면서 어른이 돼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도 또 있습니다. 토토님 두근두근 고3 그리고 부모님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네, MJP님, 네, 호진님 안녕하세요. 늘 좋은 말씀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죠. 참 자녀랑 함께하는 그 세월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인생 전체를 본다면 우리가 그래도 젊을 때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입시까지 치르잖아요. 그래도 부모가 에너지가 많을 때 그나마 같이 동행하는 거라서 더 관심이 많고 더 잘해주려고 하고 더 애달아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보통 여성들이 왜 35세를 기점으로 이제 가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할머니들이 조선 가정에서 특히 할머니들이 키우는 그 보면 되게 여유 있고 아이 그거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래 살아보니 멀리 와보니 그때 그 순간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약간의 지혜도 있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면적이 크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뭔가 지금 열심히 해야겠다는 강박이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더 열심히 하죠. 근데 저는 뭐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다. 그리고 막 쌓이다 보면 또 뭔가가 막 만들어진다. 그러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대치동이 재수종합반 중심의 시장은 아니었거든요. 재수종합반은 이제 서초에 메가스타디 정도 있고 뭐 다른 지역에 오히려 많았는데 지금 대치동 한복판이 재수종합반으로 이제 완전히 중심이 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재수를 한다. 이것도 막 정말 굉장히 조직화된 학원이죠. 그래서 오히려 막 다니는 학생들까지 다 와라. 다시 재수해라. 삼수해라. 이런 걸 재수를 부추기는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는 그런 거. 제가 이번에 이제 의대 입시를 강의하면서 느꼈던 건데 우리나라 의대가 뭐 한 40개 정도 있다고 했을 때 한 절반은 아니고요. 한 40% 정도는 확실히 고3 비율이 높아요. 확실히. 근데 그 이유는 재수 비율이 높아요. 그 얘기는 고3의 최상위권 아이들은 정말 좋은 학교에 의대를 간다. 근데 그 외에는 다 재수 삼수더라. 이거는 뭐 통계로 나와요. 팩트로 나온다. 그래서 특히 지방대 의대 같은 경우는 고3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N수생들입니다. 졸업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거는 그만큼 이 재수 시장이 커졌다는 건데 옛날에도 좀 그랬었거든요. 옛날에도 일본에 그 예비학교라는 게 있어요. 동경대 예비학교. 그게 뭐 재수학원이잖아요. 그런 산업이 굉장히 컸고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돈도 많이 들여서 이렇게 가더라. 개인의 자유, 개인의 선택도 있지만 참 낭비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저희 아들은 이제 재수를 안 해가지고 고3 7월에 수시로 바로 이제 최종 합격이 돼가지고 조금 편했죠. 근데 또 딸은 재수를 했죠. 근데 물론 딸은 이제 재수해서 바로 학교를 들어가긴 했지만
요즘은 뭐 재수가 아니라 뭐 삼수, 사수까지도 막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의 입장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죠. 예. 참 안타깝다. 식사를 많이 하셨나요? 엄마들이 혼자 집에서 밥 먹을 때, 특히 혼자 먹을 때 참 부실하게 먹죠. 우리가 일단 귀찮고 그리고 뭐 냉장고 열어놔도 뭐 특별히 먹을 것도 없고 입맛도 없고 그래서 뭐 아주 정말 가볍게 먹죠. 예. 옛날에 이제 우리 저의 어머니 때는 여름에는 그렇게 진짜 비벼서 아니면 풋고추를 고추장 찍어서 된장 찍어서 정말 단백질은 1도 없는 식사. 탄수화물하고 그다음에 뭐 비타민 정도? 그렇게 먹는 걸 좀 봤었죠. 예. 근데 저도 요즘 가끔 제가 참 고추를 안 먹는 사람인데 요즘 고추를 먹어요. 예. 그리고 저는 요즘 로메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로메인 상추. 네. 로메인은 예전에 제가 캐나다 살 때는 상추가 없어서 가장 비슷한 거를 쌈 싸먹기 위해서 구입했던 게 로메인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상추가 있어도 겨울에는 로메인이 더 맛있어요. 훨씬 더 아삭해요. 네. 그런 거를 그냥 대충 해서 싸먹고 풋고추도 찍어 먹고 또 제가 생전 안 먹던 청양고추를 저 매운 거 못 먹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부러 좀 삽니다. 사서 국이나 찌개에 약간의 그 알싸한 맛을 주는데 또 최고더라고요. 그걸 먹진 않더라도 이렇게 약간 육수만 낸다 그럴까? 이런 느낌. 우리 어머님들도 진짜 식욕이 없었겠다. 날은 덥고 힘들고 일은 많고 입맛도 없고 그럴 때 그냥 물 말아서 열무김치를 먹거나 풋고추를 먹거나 아니면 옛날에 그렇게 가지를 많이 쪄 먹었어요.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싫었었거든요. 일단 물컹거리고 가지 안에 그 씨앗들도 되게 좀 약간 징그럽고 그리고 또 그때는 조리법이 다 그냥 밥에 쪄서 약간 식초 넣고 새콤달콤 무치는 거였었거든요. 맛이 없었는데 이게 영양학적으로 본다면 가지가 갖고 있는 그 영양소가 중년 여성인한테 꼭 필요한 거다. 네, 꼭 필요한 거다. 그리고 열무김치도 우리 중년 여성들한테 꼭 필요하다. 엽산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되게 좀 다르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해야 된다. 저는 오늘 그래서, 남편이랑 그 미타니아에 가서, 남편은 이제 등심 돈가스를 먹겠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요즘 그런 거는 잘 안 먹혀요. 튀김 뭐 이런 건. 그래서 해물 샐러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연어나 뭐 광어 같은 거, 새우 같은 거, 그다음에 알 같은 거, 연어알 같은 거 막 이렇게 있는 야채를 넣어서 약간 새콤달콤하게 하는 그런 샐러드가 있어요. 그거랑 그다음에 카레 라이스, 일본 카레. 그래서 일본 카레에다가 그리고 남편은 이렇게 돈가스 이렇게 3개 시켜서 이렇게 나눠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백질을 먹겠다는 의지예요. 이렇게 먹어야 된다. 내가 옛날에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물 말아서 먹으면 안 된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이기적으로 돼서 가급적이면 혼자 먹더라도 단백질 위주로 먹어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여러분들 지금 거의 아마 이제 폐경 아직 안 됐잖아요. 폐경이 되면서부터 정말 에스트로겐이 빠지면서 많은 증상이 나오거든요.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육을 갖고 있어야 돼요. 움켜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수능이라 동네가 다 조용합니다. 그렇죠. 동네가 조용하죠. 이제 수능이 딱 끝나면 제일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게 수험생 특별 할인, 수험생 이벤트. 삼성전자에서 수험생이 수험표만 갖고 오면 노트북을 할인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막 지금 놀이동산 가고 놀러 가고 난리가 나죠. 근데 그것도 이렇게 애들 나름인 것 같아요. 시험을 못 보던 잘 보던 해방된 마음으로 노는 애들도 있고 그때부터 막 절치부심하면서 나 너무 억울하다 벌벌벌 떠는 애들이 있어요.
만일에 재수를 한다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오답수거든요. 예. 내가 고3 수능 때 몇 개를 틀렸느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그런 걸 얘기해 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몇 개를 틀렸냐. 오답수. 왜? 오답수를 줄이는 과정이 재수거든요. 근데 오답수가 막 셀 수가 없어. 재수해도 소용없어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학교가 그렇게 변화되지를 않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질문할 거나 아니면 저랑 얘기 나누고 싶으신 거나 이러면, 예,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예. 저는 오늘 2시에 출판사랑 좀 미팅이 있어요. 원고 작업을 좀 해야 돼서. 그래서 아침에 일찍 와서 방송하고 또 저희 그 유튜브 멤버십 샤플들한테 수도권 일반고 입시 전략을 강의를 좀 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샤론코치 TV에 멤버십 가입하면 이런 특별한 강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도권 일반고 입시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약간 보완해서, 예, 그래서 이제 업로드 할 겁니다. 예. 제가 오늘은 되게 예쁜 옷을 입고 나왔어요. 보이시나요? 외국 나가면 보통 우리가 아울렛 가잖아요. 아울렛 가면, 명품샵 같은 데서 이제 가끔 팔죠. 예, 이제 파는 거 보면, 이제 사이즈가 작은 애들은, 조금 할인폭이 많아요. 예. 그래서 옷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몸이 살이 이렇게 울퉁불퉁 보이는 거예요. 예. 뭐 어떻게 합니까? 수선해야죠. 예. 근데 함부로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맡깁니까? 예. 어떻게 수선할 줄 알고. 그리고 되게 비싸요. 또 명품은 또. 예. 그래갖고 제가 잘 가는 그 이태원 시장에 그 샵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잘 고치는 진짜 명인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분한테 약간 늘렸어요. 예. 그러니까 훨씬 더 편하더라. 여러분 옷을 사도 수선비를 아끼지 말고 고쳐 입으세요. 특히 어깨 라인 아니면 팔통, 팔 길이 이게 훨씬 더 예쁘게 입는 방법이다. 러브님께서, 네, 큰아이가 청신준 면접을 봐요. 혹시 면접 팁이 있을까요? 면접은 크게 3가지예요. 하나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이게 맞나 안 맞나 진위 여부를 가리키는 면접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초등학교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입에서도 내가 중학교 때 어떤 활동인지 내가 알아야 돼요. 근데 3년간의 기록이고 초등은 또 6년간의 기록이니까 그런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꼭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기부를 보면서 이건 외워야 될 거, 이 행사에 대해서 이해할 거를 체크하는 거야. 이게 1번이고요. 네. 2번째는 학업적인 거든 어떤 거든 여튼 성적을 기반으로 해요. 그리고 또 대학에 들어갈 때는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자기 공부, 특히 진로라든가 계열에 맞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럼 청신국제중 같은 경우도 분명히 공부에 관련된 어떤 것들이 나와요. 근데 면접이라는 게 사실은 구술 면접 같은 경우는 시험일 수 있어요. 이제 물론 이렇게 지필은 이제 시험제다 내가 답을 쓰는 건데 답을 말로 하는 것도 면접인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청신국제중은 기숙학교잖아요. 그럼 결국은 같이 모여서 하는 거거든요. 공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도 면접에 들어가요. 예, 그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대답이 되셨죠? 수능이라고 초등학교 쉬어서 딸은 신났다고. 그렇죠. 로로맘님은 자녀분들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해주셨어요? 엄청 긴장하는 큰아이, 긴장감 1도 없는 둘째를 키우고 있어요. 예. 사실은 아이를 키울 때 멘탈 관리는 자녀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힘들다고 느끼는 걸 애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그게 금방 감염이 돼요. 예. 애들은 이제 어릴 때 보세요.
막 3살, 4살짜리 아이들이 막 뛰어가다가 탁 넘어지잖아요. 그때 걔네들 뭐 하죠? 엄마를 보잖아요. 뭐라 그래요? 엄마 표정이 괜찮아 이러면 안 아픈 것 같아. 근데 엄마 표정이 어떡해 그러면 엄청 아픈 거예요. 똑같아요. 어릴 때 그랬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가도 그래요. 중학교에도 시험을 봤어요. 딱 엄마를 봐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엄마를 봐요. 그래서 엄마의 행동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그럼 예를 들어서 아이가 긴장을 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긴장을 한다는 뜻은 사실은 사전에 준비가 많이 돼 있을 수 있고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습이 덜 돼 있거나 연습을 많이 해도 긴장할 수는 있죠. 자, 연습을 많이 한 애들은 무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맞춰주면 되죠. 연습도 많이 하게 해주고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다. 우리에게는 플랜 B가 있다. 아니면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는 거다라는 그런 당위성 같은 거 설명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긴장감이 1도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오히려 이거의 의미를 알려줘야 돼요. 약간의 압박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너무 널널하게 가면 확실히 최선을 다할 수 없어요. 뭔가 절박하고 이게 너한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애가 알아야 돼요. 욕심이 생겨야 되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이에 맞게 하는 거다. 예. 대답이 되셨나요? 네. 러브님이 감사합니다. 네. 자, 토토님이, 초3, 네, CMS 사고력, 교과, 아까 CMS에서는 사고력을 하고, 교과 수학학원은 주2에, 네, CMS 사고력, 교과 주2에, 정의조 영어학원 주2에, 구몬도 연산, 한자, 국어 하는데, 구몬을 하기 싫어한다. 그만해도 될까요? 구몬 선생님은 한 과목만 하려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 개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국어는 해야 돼요. 얘가 문제집을 안 한다면. 뭐 우공비나 만점왕을 안 푼다? 그러면 나는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 하나. 연산은 끊어도 된다. 엄마가 그냥 뭐 일주일에 몇 번 다른 교재로 해도 충분히 되는데 선생님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구몬 선생님이. 근데 그거는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죠. 우리 애가 너무 힘들어한다. 다 끊을까 하다가 그래도 국어만 하고 싶은데 선생님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또 나중에 또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고력을 몇 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3학년 겨울부터는 사고력을 끊고 교과를 더 집중적으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정의조 영어학원은 제가 잘 모르는데, 초등학교 3학년한테 중등 내신 대비로 하지 말고 어학원 형태로 영어 공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토토님, 샤론 코치 클래스라고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있어요. 샤론 코치 클래스, 초등고 클래스 B 강의를 꼭 들으세요. 그러면 과목에 대한 이해가 더 많아지고 사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로로밤님, 코치님 역시 명답이세요. 제 멘탈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네. 저도 많이 그래요. 특히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취업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와서 공부를 한다고 취업하기가 쉽겠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실패와 많은 경험과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겠죠. 그거를 같이 견디는 거예요. 같이 견디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만 이제 길이 열린다. 자, 그 다음에, 네, 러블리 유봉님은 초3 수원 CMS를 재미있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황소에 붙어서 우르르 옮겼는데 저희 아이는 독감으로 시험을 못 봤어요. 황소 붙으면 무조건 옮기고 다녀보는 게 나을까요? 아이가 CMS 잘 다니고 있는데 4학년까지 잘 다니는 게 좋을까요? 아이가 황소는 체력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라는데, 자, 황소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수원이야. CMS 다녔던 애들이 다 붙어서 우르르 갔대. 그 학원이 우르르 가는 학원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아이들이 우수하든가 아니면 학원의 수준이 떨어졌든가.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후자 쪽 같은데요. 예. 그리고 저는 CMS 더 좋아해요. 예. 더 좋은 학원인데 제대로 가르쳐주는 학원. 황소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CMS 좋은 학원입니다. 커리큘럼 아주 좋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재밌게 다니잖아요. 아니 옆에 애가 다닌다고 무슨 걸 갖다 신경 쓰십니까? 물론 내가 나도 시험을 봤어? 근데 붙고 나서 선택하는 거라면 행복하겠지만 얘가 아파서 못 봤다. 이게 아쉬운 점은 있겠지만 아직 초3이에요. 아직까지 수학을 본격적으로 할 때도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지금 재미있게 다니고 체력이 안 된다. 그러면 운동시키셔야죠. 체력은 여러분 운동에서 체력을 키우는 거예요. 예, 운동시키십시오. CMS 다니면서 그래도 충분하다. 네, 도토니 샤론 코치 클래스 B, 네, 초등고 클래스 B예요. 초등고 클래스 B 그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브리나님이 초2, 영국에서는 이제 4학년이라는 얘기죠. 환율이 너무 올라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해외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공교육에서는 방향성이 너무 달라서 어려울 것 같고 리턴이 중고등학교 추천해 주실 곳이 있을까요? 저는 영국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아이는 이제 4학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정말 초등, 중등, 고등 너무 긴 세월이죠. 예. 주재원이라든가 뭔가 직업적으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거라면 살아야겠지만 단순히 이 아이만을 위해서 갔다면 저는 돌아오는 게 맞죠. 맞다. 근데 나는 영국계 학교를 가겠다, 미국계 학교를 가겠다, 다 다르겠죠. 근데 만일에 여기 돌아온다 해도 국제학교형 대안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최대익이나 아니면 제주학교를 가도 비용은 많이 들죠. 그렇죠? 그러면 비용이 적게 들고 그래도 갈 수 있는데 이런 걸 본다면 그래도 적게 본다면 청신국제중, 청신국제고 그다음에 미국대학 이 라인이 그래도 좀 저렴한 편이고 아니면 여기 와서 그냥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대원국제중, 대원외고 미국대학 이 라인 아니면 아예 용인 수지 쪽으로 가서 수지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수지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외대부고 국제계열이 제일 좋은 학교 갑니다. 예, 물론 민사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렇게 방향은 맞다. 입시 공부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예, 그것도 아마 샤론 코치 클래스에서 이런 강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러블리님이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 같다고요. 꿰뚫어 봤어요, 러블리님? 엄마들의 수학학원의 고민의 적어도 30% 이상은 다 황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르르 붙었다는 거는 벌써 매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애 전체에서 한 명이 붙었어 이래야지 좀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참 사람이 간사하죠. 생각이. 그렇죠? 그렇다. 자, 쓰리보이, 예, STY님. 네, 봅시다. 잠깐만요. 이게 또 잠깐 얘가 안 올라갔었나봐요. 자, 봅시다. 제가 또 요즘에 가끔 이렇게 또 할 때는 손 흔들기를 해드립니다. 저도 어디 참여했는데 해주시니까 좋더라고요. 그냥. 자, 중1 수학 과외를 하는데, 숙제도 안 하고, 그래서 빼버렸어요. 아이들 기다려줘야 될까요? 이미 학원이나 과외를 많이 해보았는데, 숙제를 안 하네요. 다른 과목은 그래도 학원은 다닙니다. 사춘기가 왔을 수도 있고, 번아웃이 왔을 수도 있고, 학업 전체에 대해서, 아니면 이 수학 과외 선생님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행동 자체 결과만 보고
화풀이 하듯이 끊지 말고, 원인이 뭔지 아예 솔직한 감정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학업이 중단되지 않게 끌어주는 게 중요해요. 만약 과외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었다, 뭐 이 과외는 이미 끊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진도가 안 맞냐, 숙제량이 힘드냐, 아니면 네가 이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코드가 안 맞냐, 여러 요인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다른 과목은 그래도 학원은 다닙니다. 제일 중요한 과목이 수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얘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래서 학업은 이어나가는 거다. 예. 뭘 어딜 기다려요, 기다리기는. 기다리면 더 안 하는 거로 나가죠. 애들이 뭐, 중1이, 내가 수학학원을 2달을 안 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거야. 나는 다시 지금도 열심히 할 거야. 라니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 선생님은 좋다고 하면 유독 수학만 안 합니다. 수학이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기본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수학을 못하면 대한민국에서 입시가 안 돼요. 전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얘는 더 재미있게 얘를 용기를 주면서 기본기를 많이 넣어줄 애를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럼 분명히 중1이 중1 수업을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밑에 초등에서 알아야 될 것들을 보충하면서 가장 쉬운 교재를 끌고 가야 돼요. 얘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예, 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다. 사브리나님 조언 감사합니다. 사브리나 조언이 뭐였지? 영국계. 영국계.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그냥 어차피 아이의 문제를 진짜 고민하고 진짜 노력하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아빠들요? 그만둬! 난 그런 거 안 하고도 키웠어! 뭐, 난 안 했어!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요. 막 지금은 중1에서 잘 모르시고요. 막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슬쩍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에 뭐 김 부장님 뭐 아들이 어디를 갔대. 뭐 우리 뭐 김 과장 누는 어디 갔어. 이러면서 남자들이 모여서요. 자식 자랑 엄청 합니다. 특히 좋은 학교 간 애들. 진짜 자랑 많이 해요. 그거는 이분들도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은 관심도 없고 뭐 돈만 있는다고 뭘 하기나 하고 아니면 돈 아깝다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예, 그건 아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래도 하도록 어떠한 방법이든지 불법은 안 되고요. 예, 어떤 동기부여를 잘 이끌어줄 수 있게 고민하는 게 엄마의 몫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아이 마음에서. 예, 감사드린다고요. 네, 쓰리보임은 아들이 셋이에요. 예, 그런 뜻인가요? 네. 아들 셋이다. 엄마가 건강하고 튼튼하든가 아니면 하여튼 근데 또 어떤 엄마 이런 엄마도 있더라. 아들을 되게 많이 키운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그냥 공주야. 공주. 아무것도 안 하셔. 근데 그런 분은 남편이 엄마를 그렇게 대우해 주더라고. 엄마 힘들다. 엄마 못한다. 엄마 쉬게 해야 돼서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을 공주로 취급을 하면 아들 셋도 다 여왕처럼 받들어. 근데 남편이 오히려 자기가 안 해. 그리고 막 자기 마누라한테 다 해달라 그래. 그럼 자식도 똑같아. 자식도 똑같아. 예, 참, 사브리나님, 우리 애기 아빠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안 해도 주변에 다 잘만 큰다고. 아들 둘, 아들 같은 남편일. 근데 이거 아들 같은 남편, 특히 여자들이 우리 집에 큰아들은요 이러면서 남편을 갖다 얘기하는 분이 가끔 있거든요. 그거 정말 남편들한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예.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엄마잖아. 아니 어느 아들이 엄마 앞에 가서 다 합니까? 예. 개기는 거예요. 남편한테 개겨도 된다는 거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그러냐 대한민국 남자들이 그렇게 개판인 거예요. 예. 엄마한테 다 앵기고 또 결혼해서는 부인한테 앵기고 그런 남자 많잖아요. 그거 우리가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예,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예, 3보이가 아니라 2보이로 바꾸세요. 예, 예. 이거는 아니지.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남편을 남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남편을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우리가 다 해줘야 돼. 왜 그런 책임을 스스로 짊어집니까? 나는 아닌데. 남편은 우리가 의지해야 돼. 의지하고, 나 무거운 것도 못 들어. 돈도 당신이 많이 벌어와. 이게 더 맞아. 왜 우리가 다 하려고 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라. 친구랑 수다보다 더 재미있는 샤론 코치나 봐. 그렇죠? 우리가 참 재밌죠. 아니, 나는 그런 말 너무 화나는 거야. 그것도 싫고, 나는 애들한테 1호, 2호 이런 거 부르는 것도 너무 싫어. 아니, 우리 애들이 범죄자가 아닌데 왜 이름을 그렇게 불러? 본명이 싫으면 예명 같은 거 아니면 별명도 괜찮지만 호는 아니야. 이번에 막 캄보디아에 그 한국의 젊은이들 다, 돈 벌러 가서 막 그 잡힌 애들 다 몇 호로 불렀대잖아. 야, 너 125 이런 식으로 불렀대잖아. 절대 이렇게 부르면 안 돼. 왜 존중해야지,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지. 그 두 가지를 고민해라, 여러분들. 자, IM, 네, 현옥이 님이. 중2 여아 친구 영향을 받습니다. 친구들이 학원을 안 다니고 있어서 가끔 학원을 빠지곤 해요.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가끔 전학도 고민하게 됩니다. 중3 때 전학 가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전학은 안 돼요. 전학은 안 되고요. 그거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요즘은 SNS가 너무 잘 발달돼서 얘가 만일에 걔네들 피해서 가잖아. 그럼 이 남아있는 얘를 공격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학교에 누구는 알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케이스. 안 좋은 케이스. 근데 중학교 때는 그 동성 간의 관계가 굉장히 치밀할 시기예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이제 우리 또래, 예, 베프 만드는 게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애들이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조직 같은 느낌으로 똘똘똘 뭉쳐서 하지만 이제 중2가 되면 1대1로 되게 친해져요. 예.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가 맞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중심이 내 아이는 멀쩡한데 친구의 나쁜 영향을 받는다는 게 생각의 시작이잖아요. 이걸 없애야 돼요. 그 엄마를 만나면 우리 아이가 영향을 주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친구랑 어차피 어울리고 있어요. 그러면 다 해야 돼요. 멀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왜? 공부 되게 잘하는 애야. 놀기도 엄청 놀아. 그러면 보는 사람들은 얘는 놀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한다는 거 보죠. 아니에요. 얘는 놀고 집에 와서 5시간 공부하는 거야. 아니,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비슷하지. 걔라고 수업만 듣는다 공부 잘합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적이 떨어질 거라고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오르진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진짜 친구를 좋아해요. 친구랑 놀고, 친구랑 헤어지고 집에 와서 죽어라 해야 돼. 거기까지 가면 얘가 성공이에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야, 힘들구나. 친구랑 노는 것도 힘들고, 놀고 와서 공부하는 것도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를 조금씩, 예, 멀리 해요. 근데 얘는 이미 자기만의 목적이 있고 단단하기 때문에 친구랑 멀어지는 거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 지금은 막 그거 할 때야. 할 때. 근데 여기서 엄마가 막 전학을 시켜. 이거는 정말 끝장을 보자는 뜻이야. 이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되고, 오히려 아이한테 친구 얘기하지 말고, 너는 지금부터 무슨 공부를 할 거고, 어떤 고등학교를 갈 거고, 뭐 할 거고,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 그래야지 얘가 마음을 조금씩 바꾼다는 거예요. 예. 오늘 질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은 답을 드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중요한 거. 전학 안 된다. 그래서 학군지 가는 것도 있어요. 학군지는 비율이라고 얘기했죠. 25명 중에서 3명이 공부하냐, 5명이 공부하냐, 10명이 공부하냐, 15명이 공부하느냐 차이다. 학군지라고 다 공부하나요? 비율이 높다. 공부하는 애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EJ, MEM이 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랬나요? 그럼 여러분 하트 한번 보내볼래요? 나 혼자 떠드는 거 너무 힘든데?
차트 한번 올려보십시오. 네, 예뻐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전 이제 큰 애하고 작은 애가 90년, 94년생이니까 4살 차이인데 둘째가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3년 터울로 이제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고등학교 들어가면 하나 중학교 들어가고 뭐 이런 식. 근데 이제 취업도 이제 비슷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동생이 오빠가 갔던 길을 이제 겪는 건데 뭐 환경이 비슷하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취업하는 거. 그럼 오빠가 이미 그 당했던 많은 것들이 우리도 이제 경험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둘째 때는 조금 그래도 뭐 애절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좀 편하더라고, 약간은. 그리고 내가 막 애매하면 하다가도 아니야, 뭔가 될 거야 라고 자꾸 자신을 갖다 내가 이제 믿게 만드는 거지. 약간 세뇌시키는 거지. 응. 그래서 애 앞에서는 우리가 막 불안해하면 안 되니까, 물론 다 전달이 되긴 하겠지만, 근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MJP님이 초사 우리 아들도 미국 대학에서 로봇을 전공하고 싶다고 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국제중 외고를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봐봐, MJP님. 국제중 외고를 가는데 로봇공학을 어떻게 전공해? 라인이 다른데, 코스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많이 얘기해 주잖아. 아니, 외고에서 로봇공학을 어떻게 공부하냐고. 길이 달라. 어떤 분들은 나한테 막 그래. 뭐래더라? 국제학교에서 1, 2학년을 몇 년을 보내고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를 왔다가 국제중 갔다가 민사고 갔다가 서울대 의대를 가겠다. 자기 생각이지. 안 되는 라인인데 길이 다른데 로봇공학을 하고 싶다. 컴퓨터 사이언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외고에서 가? 못 가잖아 이거. 그치? 공부하셔야 돼요. MJP님 샤론코치 클래스 오셔서 공부를 좀 하십시오. 그치? 이거는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질문이다. 그리고 국제중 외고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전국자 사고는 괜찮아. 전국자 사고. 예, 그리고 로봇공학은 한국에서 이제 이공계 특성화대학교, 카이스트라든가 유니스트 이런 학교들 많잖아요. 포스텍, 이런 데도 있고요. 컴퓨터 사이언스 굉장히 많아요. 전공자가 많아요. 근데 그게 인문계열은 아니야. 계열이 먼저 틀리고, 국제중 외고는 청신국제중, 청신국제고 미국 대학은 맞는데, 대원국제중, 영국제중에서 대원외고 가는 건 또 어려워요. 입시가 다르다. 별도다. 그리고 거기에 외고는 거의 마지막은 로스쿨이에요. 끝은 대기업 입사거나 아니면 대기업 입사 로스쿨 요 라인이기 때문에 이 컴사랑은 관계가 없다.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된다. 제 강의에도 이번에 의대냐 컴공이냐 이런 강의에 올린 거 있거든요. 예, 그것도 좀 보세요. 지선님, 코치님 안녕하세요. 이제 들어와서 코치님 헤어랑 의상이 세련돼 보이세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눈을 보니 피곤하신 것 같아요. 건강 꼭 챙기세요. 눈이 지난주에 토요일 날 터졌어요. 실핏줄이 왕창. 제가 극도로 힘들면 이제 눈을 치거든요. 그럼 눈이 막 실핏줄이 아니라 다 터져가지고 이제 이게 다 피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젊을 때는 내가 과로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내가 혹시 백내장, 녹내장 이런 게 아닐까, 다른 병일까 이제 걱정을 하겠죠. 근데 토요일이었잖아. 토요일 날 또 막 원고를 쓰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월요일 날 병원을 갔죠. 그래서 저 전체 이제 시력 검사를 다 한 거예요. 예. 근데 그냥 그런 피로라든가 안구건조 이런 거로 된 거 다른 병은 별로 없는데 이거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서 2주 간대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인공 눈물, 그러니까 병원에 처방받은 인공 눈물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거 이제 계속 넣고 있어요. 예, 힘들어서 그래요. 불쌍해서. 현옥이 중간에 제 거 폰이 끊겨서 아쉽게도 경청을 못했다고요? 이거 현옥님 제 방 올리니까 보세요.
MJP님, 코치님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미리 공부하면 도움이 많이 되는 거야. 예, 미리 공부해라. 입시 클래스라는 강의도 있어요. 샤론 코치 입시 클래스. 그런 강의도 들으셔도 좋고요. 예, 아니면 뭐, 초등부 클래스 보셔도 좋고요. 네. 5학년 넘어서부터는 중등반 클래스란 강의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 거 공부하셔야지 우리가 엄마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엄마가. 네. SIB LING님. 네. 서울에서 아산으로 온 지 2년차 5학년, 3학년. 네, 지내다 보니 살기에 안정감이 있고, 또 농어촌 전형이나 지역인재도 또 가능한 지역이죠. 아들이 중학교는 서울로 다시 가고 싶다고 해요. 성실하게 자기 몫을 하는 성격인데, 주변 분위기가 느슨해지는 게 본인에게도 영향이 있고, 서울 아이들에 비해 실력이 많이 떨어질까봐 걱정이 된다고 한다. 서울로 다시 갈 수 있지만, 동대문이라 어떤 결정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산이 동대문보다 입시 환경 더 좋아요. 예. 그리고 동대문구는 그렇게 학군지 아니잖아요. 예. 뭐 입시에서 도움이 될 게 별로 없는데. 그러면 그냥 아산에서 뭐 불량동 쪽이라든가 아니면 그 옆에도 있거든요. 예. 농어촌 지역이 되는데, 예. 글로 좀 이사를 가실래요? 서울에 오지 말고, 그래도, 불당동 중심으로, 천안 중심으로는 되게 학군적으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자천에서 한번 옮기면 어떨까요? 예. 중학교를 조금, 현재 지역보다 서울로 오는 거는 비추. 서울로 온다면 그래도 수능이 되는 데를 와야 되는데, 아이가 거기에서 어느 정도 했는지. 그리고 진짜 얘가 중학교를 가고 싶다는 게 이 고향을 떠나고 싶은 원인도 한번 알아보세요. 둘만, 이렇게. 엄마가 아이만 데리고 밖에 나가서, 아이 먹을 거 사고, 엄마도 사고, 공원 같은 데서 벤치에 앉아서, 아니면 걸으면서, 이 문제가 우리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네가 나를 좀 설득해라. 그래야지 내가 판단한다. 근데 현재 입시 구조를 볼 때는 아산이 동대문보다 훨씬 유리하다, 너한테. 특히 의대 같은 데 갈 때는. 그리고, 거기 지역 대학 갈 때도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라. 단순히 이 말만 생각하지 말고. 예, 그리고 5학년인데 성실하게 자기 몫을 한 성격이라는 거는 너무 아이를 좋게 말하는 거야. 아이는 다 흔들려. 애기야, 아직. 예,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판단을 엄마가 상상한 거랑 결부시키지 말고 얘 입에서 나온 팩트만 먼저 체크를 해봐라. 난 그게 더 맞을 것 같아. 다른 문제는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다. 항상 샤밀리들 잘 되라고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 그치? 예니베니님이 아담 리즈밖에 없는 동네라 5세부터 8세 초1까지 다니는구나. 이번에 송도로 이사가서 학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혹시 이 시기에 소마, CMS, 필즈 어디를 가야 될까요? 그거는 이사를 가서 학원을 확인하고 입학 테스트에 붙는데 아무 데나 가도 된다. 어디든 소마든 CMS든 필즈든 큰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어. 그리고 얘가 거의 붙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때 가서 고민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가면 된다. 근데 얘가 아람 리즈밖에 없는 동네니까 지금 초1인데 7세, 8세, 9세 때 이 3년 동안 다른 애들이 한 것만큼 실력이 되느냐를 먼저 고민해라. 그럼 우리 애가 붙더라도 뭐 CMS나 필즈를 붙더라도 오히려 이쪽을 가야 되니까 초등이니까 그러면 과연 기존에 다녔던 애들하고 실력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봐야지. 아시겠죠? 그런 게 더 중요한 거다. 제가 조금만 더 하고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러블리님이
초3인데 수학과학을 좋아하고 과학책을 많이 이제 본다고요. 교육적 영재원을 도전해보고 싶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와이즈만 같은 학원 도움 받아야겠죠. 뭐 학원에서 이제 영재원 도움도 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엄마가 영재 교육을 왜 하는지, 영재 교육이 우리 아이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샤론 코치 클래스 초등고 클래스 A에 있어요. 이 강의가. 이런 걸 보셔야 돼. 근데 그럼 영재원을 왜 가느냐? 영재원을 왜 가느냐 한다면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물론 내가 교수님한테 수준이 맞는 아이들과 함께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거야 라고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 고급 수업이야. 근데 이게 뭐 입시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 그냥 기회를 주는 거지. 경험치를 준다고 해야 되죠. 예. 그런데 이러려면 이 아이가 책만 많이 읽으면 사실 또 안 되고 진도도 많이 빠져야 돼. 선행도 좀 해야 되고, 예, 관심 분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요즘은 소프트웨어 영재원도 있다. 예, 그런 쪽도 더 생각해 봐라. 아시겠죠? 감사해요. 제가 불당 바로 옆 농어촌 지역이에요. 천안에서 코치님 배웠습니다. 제 강의 들으셨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동대문보다 여기가 나은데 실제 학교 분위기를 아이가 느끼기에 서울 동대문보다 흐트러지는 게 많다고 합니다. 아이야 잘 상의해 볼게요. 그거는 아이가 그리워하는 거야. 추억. 우리가 어릴 때 다녔던 저는 국민학교였어요. 초등학교. 옛날에 먹었던 음식, 이런 추억 있지. 걔는 그런 게 없겠냐고. 그런 거다. 그런 거다. 근데 현실적으로 거기는 입시가 힘들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해해라. 자, 이렇게, 이렇게, 네. SSO, 머치, 러브님. 코치님도 추천하시고, 박 원장님이요가 누구지? 저도 보내고 싶은 수학 선생님이 계시는데, 박 원장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과정을 한 학기에 5개월 하신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초4에 지금 6-1을 하는 진도가 빠른 친구가 아니라 중학교 수학 진도가 학기당 5개월씩. 아니, 학기당 5개월은 6개월을 5개월로 하는 거잖아. 이거는 빠른 게 아닌데? 아니면 1년을 5개월에 하는 건지. 그거를 다시 한번 올려볼래요? 그리고 박 원장님이 누군지도 나한테 알려주고, 예. 수모치러브님은 다시 한번 해봐봐. 다시. 무슨 말인지 내가 모르니까. 박기은 원장님? 나 누군지 모르는데? 박기은 원장님 내가 안 했는데, 예. 윤기은 원장님 아니고, 수학작가 윤기은 원장님 아니고, 박기은 원장님은 나는 모르는데, 6개월을 5개월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어렵진 않죠. 밀리밀리님, 초육 남아, 선행, 여러분이 막 마음이 급하니까, 황소에서 2-1, 2-1 병행한다. 1월에 2학년이 끝난다. 그런데 깁생 테스트에서 이 과정에 합격을 했다. 공통수학 시작반. 12월 개강인데 학원에서 3-1은 개념서로 기본을 한번 보고 갈 수 있게 해주다는데 이렇게 점프업해서 가는 게 괜찮을까요? 아이는 학원을 옮겨가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비추. 굳이 뭐하러? 지금 초6인데 황소에서 이제 2-1, 2-2 하고 있는데 안 하고 3학년 과정을 안 하고 고등과정으로 들어간다? 뭐하라? 그리고 지금 대치동에서 하는 거는
이 개정교육과정이 아니에요. 지금 대치동 전체가 흘러가는 거는 나는 비추해. 그러지 말아라, 그냥. 따박따박 해라.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치님, 최근에 유익한 영상 많이 올려주셨는데 다 챙겨보지 못했다고. 열심히 하십시오. 윤기훈 원장님 맞아요. 거기는 괜찮아요. 거기는 믿고 해주실 거야. 얘가 따라만 갔다면. 근데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가면. 라면님이 KJ 교육 좋은가요? 7세 때 웩슬러 테스트 보러 갔다가 중간 퍼센테이지 나왔어요. 1년 뒤 다시 가면 틀려질까요? 중간 나왔다고? 거기는 적어도 15% 안에 들어야지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뒤에 간다고 얘가 좋아지진 않을 것 같은데. 예, 연구를 해야지. 그쵸? 예, 많은 교구라든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지면이 지필이 아니라 교구 수업에도 이런 걸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죠? 예, 1학기 6개월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거는 뭐 어렵지 않은 겁니다. 자, 제가 또 다음 미팅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우리 인스타 라방을 공지도 안 하고 저희 팔로워들이 있을 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시 업로드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볼 수 있고 또 유튜브에도 올리니까 유튜브는 백그라운드 재생이 돼서 여러분이 틀어놓고 다른 짓 하면서 봐도 되거든. 근데 이거는 막 이러고 봐야 되잖아요, 인스타가. 그래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재미있게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오래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죠. 35살까지도 우리는 아이들을 후원해야 되는 게 현실이다. 요즘 2020년 기준으로 말하더라도 길게 돈도 아껴가면서 지혜롭게 그리고 즐겁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